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 크게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사건은 아직도 나의 내면 아이 속에 숨어 있어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에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밤잠을 못 이뤄보신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막내가 저희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다 달라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산을 갖다 주러 갔어요, 학교에. 그런데 저희 막내가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오지 말고 저희 큰언니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언니가 날씬하고 예쁘니까 큰언니가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엄청 상처받았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로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저한테 상처가 된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뭐 말 한마디에 너무 기분 상할 때 있잖아요. 지금은 누군가가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면 제가 상처받기보다는 상대방이 저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동치지 않는 상황으로 조금 전환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릴 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받은 나이에 이 정서적인 상태가 머무는 경향이 있대요. 내가 어릴 때 몇 살 때 상처를 받았나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그때 상처가 지금의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때에 가장 슬픈 기억이 떠올랐냐면 저희 아들이 6살 때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럼 저희 사촌 언니가 유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그쪽에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울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남의 손에는 맡기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아들 어릴 때는 양쪽 집에서 정말 번갈아 가면서 봐줬고 저희 언니가 정말 많이 봐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아들을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막 이걸 저희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닐 때도 저희 외사촌 언니가 유치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야근을 하거나 뭐 밤 9시, 10시에 끝나면 사촌 언니네 집 사택에서 저희 아들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안히 직장 생활을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6세 이전에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의 손에는 절대 안 맡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도 저희 사촌 언니네 집에 보낸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외사촌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너네 집에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냉장고 뒤에 우리 아들이 숨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들은 냉장고 뒤에 숨어서 얼굴 반쪽을 내밀고 얼굴보다 큰 눈물을 양쪽에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도깨비같이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눈물이 얼굴보다 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애 아빠랑 싸우는 모습을 애가 냉장고 뒤에 숨어서 보는 그것을 걔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라앉은 기억을 굳이 꺼내내지 않으면 꺼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들 마음에 그 내면 아이의 상처가 아직도 있나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릴 때 그림 그린 것 중에 기억나는 그림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저희 아들이 그 그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면 아이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애가 그냥 그거를 말로 꺼내지 않았던 것 뿐이구나. 그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이라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줬어요. 만날 때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구들하고 한번 심오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구들하고 심오하게 얘기를 해보면 알지도 못했던 본인들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거는 아주 오래된
그 앨범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친언니를 한번 코칭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칭 공부할 때 재밌게 했고 또 임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를 코칭 프로그램을 몇 주에 거쳐서 돌려서 테스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항상 밝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언니처럼 저는 느껴진 거죠. 코칭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언니의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던 거죠.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밥을 혼자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혼자 먹으려면 그냥 굶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혼자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자상한 형부를 만난 그런 패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울기까지 한 거는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오늘부로 홀로서기를 연습을 해라. 그리고 혼자서 밥도 먹어보고 혼자서 여행도 가보고 혼자서 모든 걸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중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면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정말 클리어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않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한 공간이란 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들 교육에 되게 저는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걸 봤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걔네 엄마랑 아빠랑 걔랑 셋이 앉아서 맥주를 먹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물론 애는 먹고 있지 않았죠. 엄마 아빠가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어떻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맥주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부부들은 집에서 그렇게 서로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이래. 엄마, 원래 부부가 같이 살면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키울 때 그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제가 정말 많았었어요. 어느 날은 그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무슨 뭐 불이웃돕기 성금 이런 걸 모았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모은 날 선생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선생님을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대요. 저희 아들이 그 모은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다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엄마, 그냥 배고파서 떡볶이 사 먹었어. 그래서 너 그거 불이웃돕기 성금 선생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드리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돈으로 어떻게 드릴 거냐? 그랬더니 그 모자라는 금액을 저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거의 초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영상이 되게 유행이었었냐면 아마 아프가니스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도둑질을 하면 어린아이 손을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저희 아들한테 보여줬었어요. 아들보다 더 어린 애 영상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막 통곡하고 울면서 엄마 너무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얘는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친 대가가 이렇게 컸는데 너는 그렇게 떡볶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심각했던 거냐고. 제가 그랬더니 애가 막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속옷만 입혀서 옥상에 내보냈었어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되면 들어오라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거의 30분이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너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되냐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애를 그냥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죠. 걱정이 돼갖고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나중에 막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그걸 선생님한테 드리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다 설명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다 사과 편지를 다 쓰라고 시켰어요. 그 불이웃 돕기 성금을 거둔 친구들한테 다 사과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된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요 내면 아이를 하나씩 주고 받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엄마 그 당시에 엄마가 그렇게 했던 교육 방식은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성인이 돼서 엄마가 그때 그렇게 교육한 거는 너무 잘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안심을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시대는 진짜 아동 학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게 도둑질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그리고 그 개념으로 계속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를 때는 이렇게 집어주는 거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가끔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왜 울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뭐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되게 오랫동안 거의 뭐 십몇 년을 가 계셨대요. 그리고 생활비전을 아예 안 해서 당신이 시부모님도 모시고 아이들도 당신이 가장이 돼서 다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 남편분 되시는 분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애들 역시 엄마가 고생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갔대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너 자신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왜 아직까지도 딸 아들에 대한 기도를 하냐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아들 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저절로 본인을 위한 기도가 되면서 당신이 너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평생을 가족한테 헌신하고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오늘부로 내가 나를 챙겨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오늘부로 아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눈물이 나오셨겠어요.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 거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면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보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재정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자란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이게 필요한 시간이 된 거죠. 매일매일 안쓰러운 나, 고생한 나, 희망적인 나, 앞으로 잘 될 나, 이 내면 아이랑 짧게라도 대화를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